이는 혈관을 좁게 만들 뿐 아니라 혈전, 즉 피딱지를 만들기 쉬운데 이 혈전이 혈관을 따라 뇌로 흘러들어갈 경우 가는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 아무리 가는 혈관이라 해도 산소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면 뇌세포는 금방 손상을 입게 되고 뇌세포가 담당하는 기능 역시 마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뇌경색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과 혈전은 어떤 모습일까? 뇌의 80%의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절제 수술이 한창이다. 하얗게 드러난 콜레스테롤 덩이. 이 덩어리가 경동맥을 70% 이상 막을 경우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 덩어리를 제거해줘야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뇌로 흘러들어가면요? 수술할 때 이게 제거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 덩어리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죽종이라고 그럽니다. 죽종인데요. 잘라서 이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 보이죠? 까맣게 된 부분들이 피가 이 내부에서 다시 출혈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게 이제 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나간다면은 아무리 자그마한 거라도 뇌를 막으면은 뇌졸중이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오는 거죠.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요. 최근 경동맥이 좁아지는 경동맥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 40, 50대 역시 늘고 있다. 이상훈 씨는 2004년 경동맥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매일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할 정도로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30대에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이상훈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에 치명적인 술과 담배를 매일 할 정도로 혈당 관리에 무심했다. 스스로 혈당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약을 먹기엔 젊은 나이라는 생각에 약 복용마저 미루어 왔다. 저는 운동해서 조절하기 전에는 공복 없이 혈당이 230에 식후 2시간이 579까지 나왔어요. 당뇨로 서서히 망가져가던 이상훈 씨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3년 전.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 이상 증세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안면 마비 증세가 와 오른쪽 입이 돌아가거나 침을 흘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하루 만에 한 3번 정도가 쉬었다고 오고 쉬었다고 이제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신경외과가 있는 그 성남의 병원에 갔더니 내 증상을 쭉 듣더니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그런 병이라 그러면서 그 병원, 그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내 병 증상을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동네 병원에서 드릴 일이 아니다. 급히 병원을 찾은 이 씨는 당시 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피가 잘 안 갔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떨어져서 조각이가 양쪽 경동맥에 모두 동맥경화가 시작됐고 특히 왼쪽 혈관은 80% 이상 좁아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얗게 아주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혈관이 시멘트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라고 얘기하는 경화, 굳었다는 얘기인데 혈관도 굳어 있지만은 실제 저 속에는 그 혈관 덩어리가 죽종이라는 덩어리가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2003년 수술 당시 이상훈 씨 경동맥에서 나온 죽종의 모습이다. 크기만 봐도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20년간 그의 목을 짓누르던 기름덩어리를 제거한 후 이상훈 씨는 뇌졸중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예, 그 환자들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데 오는 데 보면은 뇌졸중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뇌졸중 하면은 뇌출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뇌출혈보다 뇌경색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찌꺼기가 가서 막힌 게 사실은 더 빈도가 높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 원인 중에 뇌경색의 원인 중에 이 경동맥에 관련된 이 뇌졸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예방이 가능한 거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뇌졸중 오는 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치료의 또 의미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뇌졸중 줄이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일 정도로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캠페인은 주로 이처럼 영화나 광고, 포스터 등을 통해서 확산돼 나갔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연하기, 고지방식 줄이기, 신체 활동 늘리기, 그리고 자신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주 확인하기와 같은 생활 습관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반세기에 걸쳐서 실시된 미국 정부의 뇌졸중 예방 캠페인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년 만에 흡연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음식의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혈압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인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생활 습관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에도 큰 변화를 줬는데요. 1950년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89명이었던 반면에 50년 후인 1996년에는 26명으로 줄어서 사망률이 무려 70%나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할 때 생긴다고 해서 이 전문가들은 뇌졸중을 흔히 후진국병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자신하기 쉬운 40, 50대 뇌졸중의 원인 역시 생활 습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밖의 축구시합을 부럽게 바라보는 송규찬 씨.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지만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져 11년간 해온 기사일마저 중단한 상태다. 이 몸은 하여튼 아프기 전에 저거를 건강관리를 해야지요. 그냥 벼랑간 그렇게 저거 되니까요. 닥치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뭐 애들은 학교 둘 다니지요. 대학교 둘 다니는데 뭐 집사람이 혼자 그 조금 몰아가지고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나으면은 그냥 운전하려고 택시도 안 팔고 한 2년 있었는데 택시 값은 자꾸 떨어지고 차값은 해가 자꾸 묶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팔았지요. 발병 당시 오른쪽 시상 부위에 혈관이 막혀 왼쪽 운동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다. 환자는 내온 당시 95kg였는데 환자 키가 170이니까 그 아이디얼 바디웨이트는 63k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오버웨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때 당시 자기는 본인은 자신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혈압 소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심장 같은 뭐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이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심초음파를 했더니 심근경색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그 뇌경색을 유발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에 술자리를 즐겨하던 그의 발병 당시 몸무게는 95kg. 하지만 이것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퇴원 후 그의 식탁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잡곡밥에 된장국, 채소 위주로 식단이 바뀌면서 자연히 체중도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송규찬 씨에겐 식습관만큼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그 무렵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혈압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140에 90이었었거든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 바람에 이게 먹기 시작하면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있다가 먹는다 그런 게 안 먹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요. 고혈압은 방치할 경우 혈관에 큰 손상을 준다. 뇌졸중 학회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 58%가 고혈압이 있을 정도로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다. 특히 고혈압